자, 이어서 개장 공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최진욱 영해 리서치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대표, 이게 좀 안타까운 뉴스죠. 홈플러스 자체 기업회생도 그렇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런데 항상 주식시장은 냉혹 그 자체잖아요. 당장 어제 홈플러스 저 뉴스 나오니까 이마트 주가 급등을 하게 되는. 향후 이마트가 얻게 될 반사 효과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 오프라인 쪽에서와 온라인을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홈플러스가 없어지니까 집 앞에 있는 거 위축돼 있네. 그러면 네. 에이, 이참에 바꿔야지. 다른 마트로 가는 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앵커님도 쓰시죠? 네네네. 예, 그거 한번 맛들이면은 네. 저도 의외로 그냥 오프라인 가서 이제 뭐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 그거 보러 가다가 이제는 안 갑니다. 네. 그냥 거기서 인기 그러니까 품목들 쿠팡, 찾기. 그러니까 이커머스 그냥 쓰신다. 예. 근데 온라인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많다.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PBR이 0.2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밸류 받는 부분들을 회복하는 과정 쪽에서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한계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예,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 가능하겠죠. 근데 네. 이거를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아직은 시장에서 또 움직이는 섹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철폐한다. 이 뉴스는 어때요? 지금 홈플러스가 떠나면서 큰 화두를 던진 것 같거든요.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조 정도 빠졌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매출이. 이마트 연간 매출이 30조 정도쯤 될 거거든요. 네. 3%입니다. 예, 이거 늘어난다고 그래서 드라마틱한 실적의 변화가 나올까요? 투심은 아니다. 그래, 투심도. 그냥 약간 나레이티브한 거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또 어떤 실적에 대한 큰 변화 이거 생각하기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는 오프라인 쪽은 아직까지는 해법은 없다. 비전도 없고 당연히 뭐 성장성이 없으니까 주가 프리미엄도 안 주겠죠. 네, 거기를 오히려 이커머스로 가는 걸 확인하는 것이 맥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준호 본부장관은 원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전 트럼프가 사랑한다 그러다가 쭉 빠졌다가 이제 간밤과 최근에 드디어 좀 다시 트럼프발 버프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원전 국내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대응 전략 볼까요? 일단 이제 미 재무장관이 핵 에너지에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이 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필요한 핵심이 지금은 원자력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 문제로 계속해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언급을 해 나가면서 계속 그쪽으로 발길을 넣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관세 정책이랑 좀 다르게 원자력 쪽에서는 새로운 또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 1기를 줄이고 그때 당시 이제 태양광의 비중을 좀 높인다라는 부분들의 좀 발표도 국내에서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타협을 한 거죠, 민주당과. 네네, 우리는. 그렇죠. 네.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원전 밸류체인 관점에서는 규모는 줄어드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해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핵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 큰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또 붙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원전이 지금 아직 좀 정체기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웨스팅하우스권에 조금 뺏길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원전 쪽을 어디 쪽을 봐야 되냐? 기자재 쪽이 일단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한국형 원전이랑 웨스팅하우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반사수혜를 볼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팩트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미국 원전은 좀 살아나도 국내 원전이 좀 뜨뜻미지근한 게요. 최진욱 본부장, 이게 정치 불확실성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 주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나오게 되고 뭐 정권 교체 뭐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원전 쪽 이번에도 전기본 타결할 때 보면 원전은 줄이고 태양광을 좀 늘리고 네네.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알게 모르게 있죠, 투자 심리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 했었잖아요. 비중을 실었다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추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네. 많이 하면서 그쪽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좀 국정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일단은 일전에 계속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원전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악재 부분들은 주가에 선 반영이 됐을 가능성, 인식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는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힘 실어주고 있고. 그렇죠. 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원전 쪽을 지켜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원전 관련주들도 일단은 상승 모멘텀은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국정 정세가 불안한 상황들은 우리의. 네,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상승 트리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에 좀 먹구름이 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좀 가파른 상승 부분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발 호재 또 국내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원전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키워드 열어볼게요. 김민수 대표가 섹터의 봄, 최진욱 본부장이 춘계 랠리인데요. 김민수 대표, 섹터의 봄, 네. 반도체의 봄, 앞에가 빠졌네요. 이게 뭔데요? 시클리컬입니다. 시클리컬. 예, 시클리컬 섹터의 봄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요즘에 움직이는 게 다 이쪽이죠. 오늘도 안 빠지려고 하네요. 피팅 밸브, 뭐 가스관, LNG 쪽들은 계속 강하네요. 네, 이건 뭐 트럼프 효과이기도 하죠. 네. 네, 오늘 정도면은 좀 오버한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조선 시작했고 방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해운까지 이제 약간 미국에서 뭐 한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가 끌고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모멘텀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게 LNG 밸류체인들 네. 확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가스관, 피팅 밸브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는 철강까지 움직이죠. 네. 그거 뭘로 만드냐? 예. 철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철강주까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다음 화학 쪽이 또 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학 쪽은 일단 가장 중국도 핵심 등에 업었죠. 그렇죠. 예. 중국 없고 근데 바탕은 싸다란 거죠. 예. 그 밸류가 저 정도가 말이 되느냐? 예. 거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왔다고 하게 되면 유가 하락까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이런 것까지 오다가 이제는 업황에 대한 변화까지 나오게 되면 건설 기계 이런 쪽들까지 확산되면서 국내 부동산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연관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원자력 쪽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전선 전력기기까지 쭉 확대되는 최근에 좀 위축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쪽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확산들이 나오고 있다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쪽에서 계속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클리컬이라는 게 네. 이 좀 더 간다로 볼까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요 정도라는 뜻일까요? 좀 우리 김민수 대표는 이게 조금 더 간다 이 테마.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순환이 나오고 확장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이 안쪽에서 쉬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고 네.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은 일단 챙겨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 기자진 여러분 너무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김민수 대표의 계정 키워드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화학 철강이요. 놀랍습니다. 화학도 화학이지만 지금 철강 쪽 라인이 아마 철강은 가스관과 지금 겸사겸사인 것 같은데요. 포스코홀딩스가 4%, 포스코 엠텍 5%, 이제 관 쪽으로 가면 세아제강이 또 오늘 달리네요. 14%, 넥스틸, 휴스틸, 뭐 이 스틸 라인들도 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화학 철강이 모두 이제 업황에서 바닥치고 올라가는 이 시클리컬을 탔다.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확장이 나갈 때가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종목들이. 시작 앞에 예, 앞단에서 예, 출발할 예. 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가 갖고 있어서 이거를 좀 탔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대응은 다 수익권이다 보니까 좀 괜찮은데 여기서는 네. 추가로 신규로 매수했을 때 이거를 바로 따라가기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예. 따라가시는군요, 우리 앵커님은. 네, 네. 네. 갔을 수는 있겠는데 네. 이제 그게 확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안에서도 시클리컬 안에서도 또 섹터가 순환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들도 염두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막 추격 매수했을 때 단가 높게 되면은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보유자들은 계속 즐겨라.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출발을. 예. 최진혁 본부장의 춘계 랠리입니다.
이거 좀 약간 랠리 들어가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네. 보니까 증시가 이제 하루하루 다르게 좀 변동성이 좀 강하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이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미국에서의 좀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 좀 국내 증시 쪽에 좀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또 이제 결국 중국 쪽에서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인 뭐 관세라든지 혹은 이제 대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블랙리스트까지도 발표를 하면서 맞불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관세 정책 자체가 초창기처럼 국내 증시 이제 초창기처럼 그렇게 좀 변동이라든지 그 민감도를 높여나갈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발언이나 이런 이슈들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좀 돌아와 준다고 해도 아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좀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질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관세 정책 자체가 결국엔 지속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은 미국도 결국엔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 교육 역시도 더 큰 타격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다가도 결국 양국이 타협을 하는 좀 그런 상황 수순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 이탈 규모의 외국인 쪽에서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충계 랠리, 뭐 앞으로 좀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상승 기대감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수급 확대 여력이 지금은 낮다고 해도 오히려 펀더멘털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저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잡아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이다. 네. 이렇게 뭐 저희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네,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두렵기는 하지만 수급도 지금 외국인들이 안 붙고는 있지만 우리 최진욱 본부장께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 요것만 지나고 난다면 상승 랠리에는 이제 큰 의미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와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이건 뭐 캐나다, 멕시코 관세 네. 유예 때문이기도 한데 2차 전지도요. 지금 같이 좀 상당히 매수도 붙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풀어줬지. 그러면은 야, 전기차 이런 것도 산업을 망치려는 건 아니지 않아? 트럼프의? 알게 모르게 이런 좀 투자 심리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또 실망하고 네. 또 이제 약간 매물이 쏟아졌다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지금은 또 턴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 중에 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세와 상관없는 네네, 얘기죠. 네, 예, 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고금리 만나고 그러면서 조금 자금에 좀 허덕이거나 좀 압박이 들어오는 업체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들이 파도가 던져지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들이 높겠죠. 예.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네. 지금 그에 따른 이제 자금 부담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겠느냐,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좀 허덕이는 업체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그게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쪽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황은 이쪽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 계속 맞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요? 예, 올라오게 되면 좀 정리했다가 다시 쭉 빠져서 사람들 관심 없다 그러면 같이 대응한 전략, 이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잠재적 악재 같은 경우는 또 업체별로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너무 작거나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1, 2년 동안 적자폭 커서 네. 조금 부담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일단 보시게 되면 큰 업체 중심으로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완성차는 어때요?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 부품주에서도 시세들이 좀 쭉쭉 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트레이딩일까요? 완성차도? 일단은 이게 지금 국내 제가 보기에는 4월 1일 날 상호관세 들어가는 부분들이 자동차는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 GM 때문에요. 예. 네. 잘못하게 되면 네. 자,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GM이 들어가는 게 더 크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GM이요. 그렇게 되면은 어부지리로 현대기아차들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는 보유 전략적으로는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 오히려 관세이기 때문에 흔들린다 하면 그때는 좀 늘려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는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거 안 보고 약간 좀 장비 쪽들 네네. 또 이제 좀 부품. 작은 중소형 쪽들 네. 보는 모습들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요즘에 최근에 제일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HL 만도 같은데요. 네. 네, 이게 그나마 지금 하이브리드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탄력들이 좀 다시 살아나나라는 쪽으로 보는데 아직 그렇게 확산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네요. 워낙 이쪽이 몇 번 들어왔다가 좀 관세하면서 빠졌다가 또 계속 그랬죠. 예. 네. 요게 아마 어느 정도 끝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그때부터는 밸류 메리트 가지고 한 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시는데 당장은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훨씬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완성차 쪽에서는 좀 재료가 있다. 아예 관세 쪽을 또 피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완성차 쪽도 그렇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고. 그럼 지금 어디로 갈까요? 그냥 우리 가스 조선으로 갈까요? 일단은 그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스 조선이에요? 네. 가스 시장이 조선 우주항공? 벌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거기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순환모가 돌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한 2,570선 네. 위쪽에서 이제 계속 중국 시장이 열릴 때까지 그 분위기 보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 보고 그다음에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코스닥의 알테오전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네, 뭐 또 특허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재탕인데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재탕인데 또 이거 가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네. 네, 금리가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나온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또 저점 흔들리게 되면 또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도 좀 찾아보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최준욱 본부 장관은 이제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 약간 이 두 개가 엮인 쪽 분야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뭐 앞서 일부알에서 나왔던 퍼스텍도 시세가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못 갔던 미운오리 새끼잖아요. 오늘 또 기염을 토합니다. 4.7% 가고 있고 인텔리안테크라고 저궤도 위성 쪽 여기도 약간 묘하게 우주항공 방산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자, 인텔리안테크는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최준욱 본부장,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막 치켜 세웠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우주항공 쪽, 여기 방산도 약간 쏘는 쪽 이렇게 두 개가 좀 교묘하게 오늘 결합된 것 같아요. 일단은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방산 같은 경우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관련주죠, 둘 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예전에도 이 섹터에 대한 성격만 놓고 봤을 때는 우주항공 하나의 독단적인 색깔만 입혀져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잘 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가도 이 상승 트리거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좀 이어지지 못했던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냐 아니면은 방산 쪽까지 같이 엮여 있는 기업들, 즉 밸류 체인이 지금 방산이라든지 우정호가 같이 갖춰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가 상승 트리거가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안정적인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이런 시어링 움직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은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집합.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상승력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우주 모멘텀, 항공 우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그렇죠.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 결국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은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 일론 머스크 쪽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띄워준다라고 해도 이게 결국엔 주가 상승 트리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다발적인 트리거 역할을 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일부 훼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그 아래에서 받쳐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방산 쪽이 좀 유력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위 산업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방위 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섹터가 상승률이 좋다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지금은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집합,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오히려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붙기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아직은 조금 부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갑자기 한 8%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걸 원한 건 아닌데 이것도 너무나 되니까 두 개의 교집합으로 하면 한국항공우주인데 이렇게 되니까 진입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게 할까요?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급각을 세우면서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월봉이나 뭐 주봉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매물러 있었던 바닥권의 좀 물량들은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좀 올라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전 2022년 8월 당시에 좀 고점을 찍었던 부분들이 지금 물량을 강하게 거래 대금을 터쳐 나가면서 좀 일단 위로 제꼈어요. 올라가지고, 네, 그렇죠.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위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62,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빠진다 해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전달이죠. 2월 달에 거래 대금들이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위쪽 매물 한번
한번은 좀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저는 84,000원대까지는 고가는 충분히 트리거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간 여기까지 어떤 모멘텀으로 좀 트리거 역할을 해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재료가 한 몇 개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재료가 일단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보고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결국에는 개별 재료가 좀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개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당시로만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나 아니면 지금 움직여주는 거래량이나 이런 퍼포먼스를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의 모멘텀을 가지고도 84,000원 한번 찍어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다만 일단 84,000원을 돌파를 못 해주고 눌렸을 때는 일단은 박스 하단, 박스 상단이죠. 앞전에 좀 매물대 소화해줬던 그 구간까지도 일단은 하단선을 좀 열어두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코스피가 0.8%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웃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피팅, 조선기자재도 웃고 있고 화학, 철강도 웃고 있고 다 웃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방산 쪽에서도 우주항공도 웃고 있고요. 유독 못 웃고 있는 업종이 있고요. 바로 반도체입니다.